stars inside your eyes. In my mind, I'm holding on to all the sparks, flying through the dark while we collide. Tell me that I'm all you 뵙겠습니다. 저 ever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경기도의 이번 주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월세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얘기했었죠.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전세 실종 속에 서울 월세 비중이 40%나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 자, 전세 물건이 점점 귀해지고 보증금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증금 마련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또 받기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일부 월세를 내는 반전세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서울의 임대차 시장 40%가량이 지금 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비중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사실 이 가처분 소득이 이 가계 소득에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지금 시국이 어렵고 힘드신 자영업자분들 많은데 지금 이렇게 주거 비용으로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인데요. 뭐 저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이제 임대차 3법 중 2법 통과가 됐죠.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값이 이제 치솟으면서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 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19.89% 인상이 됐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증가가 됐고,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집주인이죠. 집주인들이 늘어난 부담, 그러니까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라는 우려. 자, 그런 이야기 제가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또 이제 또 다른 전문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자, 그게 이제 현실이 됐고,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들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그 6월 임대차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전세 월세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거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올라갔고, 자, 이제는 다가구, 단독주택,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잠잠했던 이 월세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임대차 3법이 완성되고 보유세가 실제로 부과되고 난 이후에 이런 경향들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사실 지하방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외국인 분들이라든가 좀 나이가 많으신데 좀 소득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서민층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반지하, 뭐 지하,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서민들이 거주하는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도 전세 1억 원에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여튼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입자에게 이를 떠넘기는 현상, 조세의 전가 현상은 자, 부동산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원론적인 얘기고요. 경제학 개론에도 나온다고 해요. 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자, 전세난이 이제 그 가중된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임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절실한 건 진짜 말로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되든 이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자, 송파구의 그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있죠. 보통 전용 84제곱미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250만 원 정도 안팎이었는데, 지난달에 1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에 약 350만 원 정도 월세 계약이 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월세 얼마 올라간 거예요? 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 주거 비용으로 100만 원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뉴스인데요. 공공택지 개발 사업 GTX. 자, 교통대책도 들어가잖아요. 신규 택지를 이제 발굴하면서 교통대책까지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자, 정부가 손댄 곳만 집값 더 올랐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신규 택지를 발표를 했을 때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뭐 2026년 그리고 실제로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입주가 가능한 시점은 29년 또는 저는 그보다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 한 90년은 남은 그 개발 계획을 미리 발표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집값 상승기에 뭔가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지금 뭐 호가상으로 보게 되면 실거래가 기준 자, 호가상으로는 뭐 4억, 5억 이상 그냥 막 불러버리죠, 지금. 자, 그래서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이 공급에 목말라서 내년에 큰 선거 있잖아요. 지자체 선거도 있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 맞추기에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튼 이 신사임당이 지금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값이 지난주와 같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 가운데 세종시만 아파트 값이 하락을 했다. 세종시 너무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삐리삐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지금 뭐 부동산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 자료인데 자, 부동산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우려로 거래 활동이 감소는 했지만 지역별 인기 단지의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신고가 거래에 하나씩 체결되면은 같은 단지 내에 나머지 매물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급등을 해버려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다라는 게 굉장히 선뜻 마음이 안 내킬 수밖에 없겠죠. 또한 주택을 지금 뭔가 추가적으로 한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좀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음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은 과연 언제쯤 조정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자, 2년에서 3년 뒤에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년 뒤, 3년 뒤에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100%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예측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 전문가들이. 라는 점을 참고를 하고요. 너무 100% 신뢰를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집값 공급 늘어나는 2, 3년 뒤에나 조정이 될 것이다. 뭐 전문가분들 중에는 그 매년 폭락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언제까지 폭락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락 시점이 언제부터 올지 한번 저도 지켜보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계속 시장에서 좋다, 상승한다. 아직까지는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위험해.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금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이 시장에 뭔가 경고음이 울리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역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이슈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예측을 한다라거나 뭐 섣불리 얼마만큼 간다거나 또는 언제부터 하락한다 라고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뭐 맞춘다 그러면 뭐 신이겠죠. 자, 그리고 꼭지가 어디고 바닥이 어디다. 이거는 진짜 사기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꾸준히 흐름을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자,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 좀 흐름을 알게 되면 좀 변곡점이라는 거를 그래도 빨리 눈치챌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이 자,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진단을 했고요. 2015년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공급 물량이 그 3기 신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 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에 따라서 2, 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 이후에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자, 당분간은 집값 하락 요인이 적다라는 취지다. 그러니까 빠르면 2, 3년 뒤, 자, 그 이후에 좀 조정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한 2년 이내, 그러니까 1년, 2년 이내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시 등이 주택 수요 장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같은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도 평가를 했다. 자, 그래서 2014년도 전후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393개 구역 정비 사업이 해제되면서 26만 가구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축소됐다라고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당분간 가격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다. 라는 좀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공급을 최대한 이 도심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제가 유튜브를 거의 초창기 때 이 재개발 재건축, 제가 전문이잖아요. 근데 이 재개발 구역 해제된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몇 차례 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지역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창모 한양대 교수가 그 가구수 증가를 정부에서 분석을 잘 못했다. 서울시에서 잘 분석을 못했다. 근데 통계청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통계청이라는 게. 그리고 주택 정책을 펼치는 분, 지금 뭔가 직무유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에 집값 올라갔다. 자, 그런 핑계도 또 많이 됐었고요. 또한 그 적폐로 몰아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또 상승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 1, 2인 가구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가구수 증가되는 부분은 몰랐냐고요.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에 물러났죠. 작년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물론 뭐 오피스텔까지 다 뭐 합치면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인 가족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일단 부족했죠. 자, 그 주택 부족 현상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역, 그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대부분 직주 근접성, 그래서 일자리가 가까운 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 주거지에서 원하는 주거지에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가격 상승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걸 예측을 못했다. 참 어리석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졸속 정책들만 남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답답한 얘기고요. 자, 경기도, 자,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0.02포인트 소폭 증감률이 감소를 했고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강하다,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안구와 권성구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양시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 자, 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와 더불어서 이 성남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서는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성남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도 자, 분위기가 전환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자, 안양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 동안구 뭐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더 강한 상승세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동안구보다는 만안구의 상승 흐름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면으로 또 이제 교통 호재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이 이 안양시의 평균을 동안구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안양이라는 지역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증감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1기 신도시가 있는
이 삼본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평촌, 분당,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자, 가격이 이전보다는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호재가 하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신도시는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래된 아파트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도 오래됐고, 그리고 인프라라든가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시도 지금 흐름이 꾸준하게 좋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도. 자, 그리고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도심 쪽에 이제 구축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고덕신도시 쪽에 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양과 더불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지역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도 강했지만 이번 주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공공택지가 또 추가 지정이 되면서 안산과 군포, 의왕은 앞으로 당분간 핫하디 핫한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분위기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양주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에너지가 강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울과 인접한 지역 바로 앞 동네가 이제 구리인데요. 지금 구리보다 남양주가 좋습니다. 흐름은. 근데 이제 구리 바로 앞쪽 동네가 그 중랑구하고 광진구라고 있어요. 서울이. 자, 이 서울 지역의 이 중랑구, 광진구도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도 좋은 흐름은 이어가겠지만 이 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샌드위치 가운데 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반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다시금 반전될 수 있는 구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용인 처인구 뭐 계속 말씀드렸고, 자, 군포시와 이 시흥시, 의왕시 정말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좀 저가 아파트, 자, 그리고 평택이라는 지역, 그리고 이제 안성이라는 지역 내에서도 이 공도읍이라고 있어요. 이 공도읍의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이 아파트들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지금 강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뭐 안성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강하고요. 자,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동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그 교통 및 그다음에 공공택지 개발 호재가 있는 봉담읍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주 경기도 특징 지역으로는 안성하고요, 안산 단원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뭐 화성도 분위기가 좋지만 이 용인 처인구, 자, 오산시, 평택시, 안성, 이 경기도 남부 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오늘의 특징 지역 이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 자,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가 매물을 찾는 자, 수요들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노선의 그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쪽 일대에 그 교통 호재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강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자, 안성까지 내려오는 경강선 연장, 자,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탄, 안성, 청주공항 있죠. 그래서 수도권 내륙선, 자, 평택 부발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부발에서 안성을 이어주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교통 호재로 투자자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일대 땅값도 많이 뛰었다라고 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안성에는 그 스타필드 안성 개장으로 생활 편의성이 이제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택과 안성 중간에 그 공도읍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산동도 있고요. 당황동 일대도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 단지들이 꽤나 있었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 그러니까 외부의
그 사람들이 그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내 실수요자 또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주택이 있는 이 안성으로 또 몰려들었는데, 이런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갭 투자자들도 들어왔다. 그리고 또 이제 취득세 관련 부분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제 1억 미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저 북쪽에 뭐 동두천도 물론이고 요 안성이라는 지역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 강한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이제 안산 단원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안성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자, 인천이 좌측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우측 이제 경기도 안양과 광명과 시흥시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이 안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안산은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산에는 지금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 하반기 때 이 서해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했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지금 주변 지역은 조금 요즘에 분위기가 더 좋아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라성빌라라고 있습니다.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있는데, 그 주택가들이 지금 뭐 재개발 사업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방식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성빌라 2주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는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주공 아파트 단지들,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에서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와 주택들이 이제 다수가 있어서 지금 이주 수요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인 분당선이 또 이제 수원까지 연결이 됐죠. 자, 그리고 2024년도면은 이쪽 인천 그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가 이제 초지역에 또 정차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저 일산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신안산선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또 주변에 또 이제 그 월곡 판교선도 지금 일부 구간이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교통편, 그러니까 대중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안산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접근성,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시흥 광명, 그다음에 과천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지금 뭐 조성이 됐거나 지금 좀 더 확장이 되거나 지금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 이 일자리와 굉장히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로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일대 그 안산 단원구가 요번 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지금 이 일대에 그 역세권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구축 아파트, 자, 구축 아파트가 또 올라오다 보니까 역세권에 있는 현재 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들이 좀 강한 상승세, 그다음에 전세도 지금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입주 물량이 내년 후년에도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동안 이 위쪽에 시흥시의 물량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시흥시도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쪽 일대가 당분간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쪽 일대에 그 3기 신도시 안산에 장산지구가 있고요. 또 요번에 또 공공택지지구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의왕하고 또 이제 군포하고 안산이 포함이 됐는데, 자, 그로 인해서 자, 이제 이쪽 일대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또 이제 그 3기 신도시 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다. 자,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쪽 일대는 일자리가 주변에 많죠. 그래서 시화공단도 있고 남동공단도 있고 반월공단도 있고 안산공단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쪽이 그 자족도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의 일자리 규모가 어느 지역에 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지역 거의 떡상할 겁니다. 근데 안산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자, 오늘 안산이라는 지역 단원구하고요, 그다음에 안성이라는 지역 살펴봤는데요. 둘 다 안자가 들어가네요. 하여튼 오늘은 경기도 아파트 주간매매 가격 동향, 부동산 흐름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s, I keep seeing stars in